네, 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진 않지만 솔직한 시간, 일상의 잔잔함을 필사의 공감으로 살아가는 필사의 일기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꾼, 이 시대의 비리 부는 사나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좀 날씨가 어두운 날입니다. 이런 날일수록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일어나게 되면은 몸이 찌뿌둥하기도 하고 지쳐서 다시 잠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요, 바로 우리의 세대 그리고 그 걸음들입니다.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자체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과도기를 겪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전보다 안일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이런 어려움들에 맞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새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대중에서 그 힘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원톱으로 세우고서는 그 뒤에서 많은 힘들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같은 회사들이 탄생을 한 거고, 심지어는 연예 소속사들도 뭐 YG라든지 SM 아니면 JYP 이렇게 3대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물론 저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나쁘다 또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제가 주제는 안 되지만 확실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흥행을 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냐, 마치 그 진짜로 연예기획사 3대 그 연예기획사만 너무나 부각이 됐다는 거죠. 그것 말고도 다른 기획사 중에서도 훌륭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입니다. 물론 그들 자체의 시스템이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가 해외로 나갔을 때 있어서 굉장한 여파를 끌어오고 사회적인 이익을 내는 거 역시 그들의 노력이 컸겠죠. 하지만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과연 이 시대에 그렇게 대형 큰 사람들만 모아서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실제로 강사입니다. 강사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많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도 하죠. 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러한 시스템을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 강사로서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대형 강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 강사들, 그러한 사람들만 우리가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딱 정해진 틀에 있는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러한 틀이 다 깨져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흐름 자체가 대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개인으로 시대를 옮겨 타는 거죠. 3D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개성이라든지,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브랜드를 구입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과도기가 바로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연예 기획사라든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하려고 해요. 제가 말이죠, 요새 많은 직업들을 보고 하고 있는데, 제가 친한 친구 한 명이 사회적인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여자인데 거긴 남자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 관료제 사회 자체에서 적응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군대라는 곳은 약간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통일된 모습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반면에 창의적인 업무를 중시하고 있는 요새 트렌드에 따라서 회사들 자체도 그러한 모습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는 겁니다. 그래요. 뭐 그저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대중에서 개인으로 가고 있는 흐름,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 근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유모차를 타고 바닥을 기어다니다가도 나중에는 두 발로 서서 걷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 그게 별거 아닌가요? 두 발로 서는 게 별거 아닌가요? 두 발로 서서 자기 스스로 걷는다는 것이 별것이 아닌가요? 세상에 말이죠, 많은 아기들이 자기 스스로 일어섭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부터 그 아이들은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혼자서 여유롭게 떠다닐 수 있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 때부터 말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에서 개인으로 가면서 우리 개인들의 특성이 필요해진 이 시대, 이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부터 두 발로 걷기 시작했을 때,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걷고 방향을 정하고 어디로 걸어갔을 때, 그때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무섭죠? 얼마나 무서울까요? 두 발로 일어서고 걷는 것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걷고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걸어가고 나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세상은 말이죠, 편리하면 편리해질수록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많은 것들을 갖고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에서 더욱더 해봤자 그것은 꽉 차버린 변비밖에 되지 않겠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아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또 실패를 해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가 비할 바가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특이한 나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닐까. 우리는 우리만의 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의 나라가 됐을 때 우리는 그때도 우리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언어라는 한국말도 만들어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원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맨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처음으로 발걸음을 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에서 다시 개인으로 흘러가고 우리들만의 특성과 개성이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두 다리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걸음이라는 거죠. 걸으셔야 돼요.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셔야 됩니다. 세상은 말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유모차를 태워주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업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한 걸음, 또 다른 한 걸음, 이 두 걸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시간이 오게 된 거죠.
옛날의 사람들은 인맥이라든지 연고라든지 아니면 학연, 지연 등으로 많이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지 않으면 그 빛은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 너무나 밝은 시대가 왔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일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또 자기만의 원하는 행복을 찾아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혈액형이 같고 민족이 같고 머리 색깔, 눈동자 색깔이 같고 그리고 학교가 같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같다고 해도 분명 다른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인정하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핵심은 분명히 잡아두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것은 바로 세대가 변하고 있는 이 과도기에서 어른들에게 기대지 말고 우리보다 나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나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누가 요새 스펙이라는 걸 신경을 쓰나요? 스펙은 말이죠, 너무나 대중적인 거예요. 토익 만점을 맞은 사람은 1000명도 넘습니다. 어학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4년제 대학은 어떤가요? 개나 소나 다 나오는 게 요새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급을 나눴어요.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대를 간다고 하고 연고대를 간다고 해도 그 인원들은 도대체 몇 명인가요? 서울대에 갔던 사람들은 서울대를 졸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빛은 밝으면 밝아질수록 그림자를 내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밝은 빛을 따라가면서 아주 튼실한 건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개성 있는 나무가 될 것인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겠네요. 건물은 딱딱하고 그 안에선 깨끗해 보이지만 썩어가는 부분도 많고 결국엔 언젠간 무너집니다만, 나무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새싹을 돋을 기회가 나타나고 자신만의 모습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나무에는 설명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에 있는 그늘에는 사람들이 불평을 토하고 왜 이 건물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가에 따르지만 나무에 있는 그늘에는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뭐 그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씩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내가 너무 보이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한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러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도 여러분들의 먹구름을 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닌가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혼돈의 시대이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자기 자신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면 충분히 제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까요? 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서였고 똥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